자, 이제 오늘 컴퓨터를 대경은 지난 시간까지 소유권의 취득 얘기 관련해서 내용 봤었고요.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지켜내기 위한 그런 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이고요. 뒤에서 여러 군데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요거 알면은 뒤에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요거 이해를 잘 못하시게 되면 좀 꼬여요. 그래서 자, 일단 얘기 자체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여기부터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권이다 보니까 배타적인 권리다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용수익 권능을 주장할 수 있고요. 또 처분 권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제한물권이라고 해서 사용수익 권능을 지배하는 제한물권을 용익물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처분 권능을 지배하는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일단은 자, 소유권이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반환 청구권, 그다음에 방해 배제 또는 방해 제거 청구 있고요. 그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라고 하는 거 총 3개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점유권 얘기할 때 이미 살펴봤던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도 물권이었었고요. 그래서 물권 침해가 있게 되면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그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권 등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 먼저 반환 청구권 관련해서 점유권 얘기를 먼저 하게 되면 점유권 파트에서는 큰 이슈는 되지 않았었고요. 점유자 자신의 점유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침탈해간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침탈이 아니라 인도해준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요거 하나 쟁점 삼아냈었고 이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나중에 유치권이랑 같이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유권처럼 자,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라는 사실 자체로 성립할 수 있는 물권이다 보니까 이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자, 나중에 유치권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 공부하게 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얘기는 자,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반환 청구 볼까요? 자, 소유자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반환 청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소유자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로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현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점유할 권원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뭐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자, 지상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갑의 소유물에 대해서 임차인에 대해서 역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정당 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자, 이제 경우에서 보니까 자, 토지 소유자 불법으로 그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사람에 대해서 토지의 반환,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정당 권한 없이 자기 땅을 쓰고 있으니까 이들은 건물 철거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토지 자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이 지금 이제 불법 축조 건물의 매수인에 대해서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내 땅 위에 누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럼 내 땅의 사용수익 등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내 땅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하나 가능하고요. 좀 특이한 건데요. 자, 불법 건물의 소유자, 그 불법 건물을 지은 사람이 바로 소유자가 되게 될 텐데 그 사람한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불법 건물을 미등기 상태에서 매수한 사람, 그래서 아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리에 따르게 되면은 불법 건축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좀 독특한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주제죠. 토지 임차인이라는 사람,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소위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약간 돌려서 얘기하게 되는 게 임대인을 대위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여기에 을이라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이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3자가 불법적으로 이 토지를 여기다가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토지 반환 청구 소유자만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임차인은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해서 건물 등을 짓고 있을 때 이 을이 병에 대해서는 절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누굴 대위해서 갑을 대신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목적물 자체를 누구한테 돌려줘라, 갑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형태가 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 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소유자 갑, 임대인 갑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신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이 토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논의의 포인트는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토지 반환 청구 직접은 할 수 없고 나한테 돌려달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대신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돌려줘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어려웠던 주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반환 청구, 토지 반환 청구라는 것이 하나의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따로 사실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상권, 그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상권 설정하거나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제3자가 불법적으로 이 토지를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자,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죠. 일단 준용되기 때문에 지상권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권에 있어서의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상권자 직접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토지 전세권자도 누구한테 직접 자기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전세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그다음에 지금 지상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바로 방금 보신 주제 임차인이라는 것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란 얘기죠.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채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을 대위해서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토지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갑에게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에게 어떻다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물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 다시 정리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매수인, 양수인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자, 지상권 가지고 있으면요, 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전제가 될 텐데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이 토지에 대해서 제3자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하거나 했을 때 또 그 사람의 양수인에 대해서 누구한테 지상권자 자신에 대해서도 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임차권이라는 것은 물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직접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차권이 나왔으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나오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직접 자기한테 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 가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 또는 방해 배제 청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 수익 권능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라는 것이 건물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의 경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 이런 경우가 되어 있네요. 자, 불법적으로 어떤 토지를 점유해서 건물을 축조한 그 사람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의 한 유형으로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 불법 축전사의 축전 건물의 새로운 매수인, 이 사람 등기 넘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으로서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내 땅에서 건물 치워라라고 하는 것이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대응에서 이 불법 건축물에 임차인이 존재한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또는 그 사람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뭐를 철거를 주장할 수 있고요. 이 불법 건축물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뭐를 바로 퇴거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이야. 건물의 소유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자, 뭐라고 주장한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건물을 축조한 사람, 그 사람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철거하고 퇴거 요거 가지고 장난을 쳐왔던 게 26회 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토지를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내 토지 위에 건물을 치워달라. 내 토지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행위 멈춰달라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방해 제거 청구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 권능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등기 얘기를 계속 중간중간에 끼어서 얘기하는데요. 자,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자, 물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해서 자, 누가 불법적으로 등기를 훔쳐갔다. 그러면 이제 그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무효인 등기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불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가 을한테 넘어가서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여전히 갑에게 있게 됩니다. 갑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이 부동산을 어떻다? 팔아먹을 수가 있긴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죠. 현재 등기 명의가 누구한테 돼 있으니까 을에게 돼 있으니까 이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걸 지워내야죠. 어떻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말소 등기 청구라고 하는 말소 등기 청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중에서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자, 소유물 또 토지 자체를 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요. 한편 소유물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 그 사람의 양수인에 대해서 건물 치워달라라고 하는 것을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불법적으로 등기를 가져갔다.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다. 불법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런 것들은 다 무효인 등기인데 그 등기 지워달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 말소 청구. 그럼 답을 외워야 된다고. 먼저. 자, 소유물 자체, 토지 인도 청구, 반환 청구의 한 유형이 된다. 철거 청구, 퇴거 청구는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철거 청구,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방해 제거 청구의 한 유형이다. 그 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라고 하는 것도 처분 권능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의 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걸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그 외에 방해 예방 청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 방해 예방이라든가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 정도가 이름하여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멀뚱멀뚱 대충 감 잡는 정도 갖고는 전혀 되지 않아요. 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외우고 들어가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뒤에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내 토지를 불법적으로 누가 자 침탈을 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 돌려줘 라고 하는 걸 뭐라 한다?
바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자, 내 토지에서 건물을 불법적으로 지은 사람,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 건물 치워달라, 또는 거기에 임차인 있으면, 건물에 임차인 있으면 임차인 보고 비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방해 제거 청구. 세 번째, 불법적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는 것, 이것도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요걸 가지고요 7년 동안 세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 자체 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과 다 관련해서 이 내용이 소화가 돼 있어야 돼. 이 내용을 소화를 못하게 되면 뒤에서 뭔 얘기인지 감 자체를 못 잡아요. 다시 갑시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즉슨 뭐야? 어떤 소유권 행사에 침해 등을 받았을 때 소유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서 반환 청구, 그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다?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조금 이따 이제 부동산 실명법 얘기를 하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실명법 관련해서도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누가 소유자냐, 이게 이제 핵심 이슈가 될 테고, 만약에 그 사람이 소유자라고 한다면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실명법 얘기라든가 공유 이런 얘기와도 같이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개념. 그리고 이게 세팅이 돼버리면요, 나중에 지상권 잘 안 내는데 또 전세권 이런 거 할 때도 물권적 청구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나중에 같이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게 지역권자, 저당권자에게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되는데,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자, 토지가 있어. 자, 토지가 있어. 토지가 있게 되면은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뭐라 부른다? 요역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승역지. 자, 도움이 필요한 토지 뭐가 된다?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 부른다? 승역지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경우의 수가 많은데, 보통 이런 경우 통행지역권이라고 해서 큰 도로에 접할 수 있게 이쪽을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한다? 통행지역권. 뒤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이 지역권은요,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지역권은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가 만약에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요역지 소유자는 뭘 갖게 된다? 지역권이라는 것을 취득한다. 지역권도 물권의 일종이다. 그래서 자, 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역권자는요, 이 문제 토지를 계속해서 점유를 할 권리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나다닐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지역권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죠. 그래서 지역권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나다닐 권리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불법적으로 이 토지 위에다가 자, 건물 등을 지어서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야, 그 물건을 나한테 돌려다오 라는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물론 여기다가 통행로에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신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건물 철거 청구 또는 임차인이 따르면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은 뭐는 행사할 수 없다? 바로 퇴여자, 이자, 지금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하나만 더, 우리가 저당권이라는 개념을 볼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 X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저당권이라고 부르고, 저당권의 의미를 새기셔야 돼. 저당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돈 안 갚으면요,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저당권이라는 권리는요, 기본적으로 점유를 전제하지 않는 권리다. 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돈을 빌려주고 그걸 피담보채권이라 부르게 되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저당권을 을이 갖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경우죠.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토지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을은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그 경매
변제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 근데 저당권은요,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 자, 우리가 국민은행에다가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대출을 받은 경우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은행 직원이 여기 와서 들러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누가 불법적으로 이 X 토지에 대해서 점유 등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한테 저당권, 야야야야, 그 물건 나한테 돌려줘 라고는 어떻다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지역권자에게는 반환 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쟁점이 출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반환 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럼 따로 얘기 안 하고 있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은 뭐라고요? 당연히 어떻다 따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반환 청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권도 행사할 수 있고, 방해 예방 청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이제 욕심 부리면 유치권 얘기 다시 한번 가야 되죠. 우리가 소유권은요, 건물의 신축 등을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등기 있어야지 성립하는 권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다만 지역권자, 저당권자에게는 반환 청권이라는 개념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치권이라는 개념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지만 점유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다 등기를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규정은 어디에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해서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주제. 다시 갑시다. 내가 땅 갖고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다? 사용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근데 어떤 미친놈이 내 땅에다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럼 토지를 돌려달라라고 하는 토지의 반환 청구, 인도 청권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놈이 내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 올려버렸다. 불법적으로. 그럼 그 사람의 매수인, 승계인에 대해서도 소위 건물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 그 건물에, 불법적인 건물에 임차인이 있다. 그들 간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결국은 나의 토지의 사용식에 방해를 받고 있는 그 아이 때문에 그 임차인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놈이 불법적으로 등기를 해갔다. 그게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됐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든 간에 어차피 무효야. 불법적이라고 전제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토지에 지상권을 지금 설정을 하고 싶은데, 돈 받고 설정하고 싶은데 이미 지상권 등기가 있어버리면 다 새로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권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아무 원 없이 저당권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저당권도 어떻다?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중에서 방해 배제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몰라버리면은 뭐 두세 문제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뒤에 법 전체 체계가 개판이 돼버려. 해서 이렇게 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개념 보셨고요. 바로 문제 가지고 한두 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소유 X토지에 대해서 사용 권한 없이 을이 Y 건물을 신축했을 때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이 병에게 그 건물의 일부를 임대해서 을과 병이 Y 건물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자,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권 없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될 게 불법적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임차인에 대해서는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외워야 된다고. 이걸 외워야. 다시 갑 소유의 이 토지 위에 정당한 원 없는 자가 Y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 이건 부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토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은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고 부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철거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임차인한테는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걸 미리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문제 보고 뭐 생각해보고 이런 게 아니야. 이게 공부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 읽어보고 나서요. 똑같은 문제를 지금 몇 번씩 풀어도 볼 때마다 새로워요. 똑같은 문제 그대로 나와도 그 눈치도 못 채. 왜? 안 외워서 그래. 안 외워서. 어떻게 그냥 읽어보고 나서 대충 이해가 되면 오호 그렇구나. 아니야. 지문을 볼 필요가 하나도 없고 미리 지금 알아야 된다고. 지금 갑소유의 X 토지에서 을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불법적으로 점유했으니까 토지의 인도 청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불법 건물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임차인 이 사람한테 뭘 할 수 있다?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책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옆에 작은 거 다 초짜야. 몇 페이지라고 물으면 같이 몰라. 앞을 봐. 이걸 오늘 외우시라고. 책을 어디다 표시를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외우면 책 안 갖고 다니면 돼. 그동안 이제 여기는 보니까 학원들이 골 때리는 학원이야. 그래서 몸만 왔다 갔다 다들 해. 몸만 왔다 갔다. 책은 고이 놔두고. 그래서 하여튼 그 잘하고 있고요. 문제는 수업 시간에 외우시라고. 예복습 안 하시잖아. 모를 줄 알고. 그냥 어차피 공부 안 할 거니까 수업 시간 안에 끝내셔야 돼. 내가 겁나 힘든 사람이에요. 아예 이 초짜도 아예 공부도 할 의사도 없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든 외우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서 수업 시간에 외우시라고. 다시 갑시다. 내용 볼 것도 없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이 사람한테 토지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죠. 그럼 불법 건물이니까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세 번째, 불법 임차인이 있죠. 이 사람한테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잖아. 해서 첫 번째, 갑은 이 토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갑은 을을 상대로 대제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되죠. 야, 내 땅 돌려줘. 이게 뭐야? 소유물의 반환 청구. 세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럼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퇴거 청구를 해버리면 을이 삐져가지고 알았어. 그럼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도망가 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터져? 건물 철거할 방법이 없어. 건물 철거할 방법이 없다고.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니까? 을이니까. 나중에 건물 불법적으로 철거했다가는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해. 물론 다른 이제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하는데, 그래서 자, 퇴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럼 틀렸다고요. 임차인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지문, 갑은 병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고 인도해 줬을 때 누구한테? 갑은 정한테도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죠? 이 문장 자체를 문제를 통째로 외워버려야 된다고. 다시 갑시다. 어떤 미친놈이 내 땅에다가 자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조해놨다. 그럼 내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잖아. 내 토지 돌려줘 라고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불법적인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건물의 소유자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취득은 제대로 못했죠. 등기를 안 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신 임차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누가 됐을 때, 토지 소유자가 됐을 때, 소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권리는 어떻다?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 자체를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더 어려워져. 되게 쉬운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 해서 자,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의 X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 완납 후 그 인도 등기 서류까지 교부를 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았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병 소유의 토지, 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Y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Y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까지 교부를 했는데 을은 아직은 어떻다? 소유권 취득을 못한 상태죠. 등기 아직 안 넘겨받았으니까. 자, 대신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우리 계약법 공부하실 때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의 완납이 있으면 이 사람 뭘 갖게 된다? 매수인은 과실 수취권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다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아직 등기가 넘겨받기 전이면은 잔금을 치렀다고 했을 때 소유권 자체는 취득할 수 없지만 과실 수취권은 가지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이 갑 건물에 갑을병청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고 세를 주고 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잔금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잔금 치른 후에 내야 되는 세는 누구한테 내야 된다? 을이라는 사람에게 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과실 수취권. 외우셔야 된다고. 대금을 완제했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요? 과실 수취권. 딴 거 안 물어봐. 아니 4개 물어봐. 딴 거 쓸데없는 거. 근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야? 과실 수취권 하나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다 외울 수 있다니까요. 좋은 머리를 활용을 하셔야 돼. 더럽게 자기를 못 믿었고 맨날 그냥 필기해놓고 체크해놓고 체크를 뭐 하려고. 다 이제 완성이 될 때, 작품이 완성이 될 때 되면 교재가 바뀌어버려. 그럼 지난번에 했던 교재는 아까워 죽겠어. 그래서 이제 새 책이 나와도 그걸 싸들고 다녀. 한 2주 정도. 그러다가 볼 짬이 없다는 걸 알고 포기하고 또 다른 데다 또 새로운 교재에다가 체크를 하기 시작하죠. 세미나가 아니라고요. 외우셔야 된다고. 몸뚱아리로 직접 보는 게 시험이라고요. 야, 올림픽이 아니야. 참여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 나와야 돼. 자, 다시 갑시다.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등기 안 넘겨받았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잔금 체력이 되면 어떻다? 과실 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세 나올 게 있으면 새롭게 잔금을 치른 그 매수인이 어떻다? 그 세를 먹을 권리. 이걸 이름하여 과실 수취권. 자, 이제 사안 보겠습니다. 갑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했을 때 을은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현재 스코어. 이 건물의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갑은 돈 받을 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가압류를 붙여가지고 경매를 붙인다. 그러면 을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 물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게 아니잖아.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 게 아니라서 1번 오른편. 2번 지문요. X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라면 병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에게도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미등기 상태에서 매수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아까 기억나시죠? 미등기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 안 했어도 이 사람한테도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임차인한테는 뭐만 주장할 수 있다? 퇴거 청구만 할 수가 있다. 건물 소유자, 불법적인 건물의 소유자, 그 사람의 승계인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3번 질문.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우리 을이라는 사람은 일단 소유권 자체는 취득하지 못했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죠. 누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점유물을 침탈해 가게 되면 반환 청구권, 또 점유를 방해하게 되면 방해 제거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 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미등기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게 되면 뭐는 가능하다? 과실 수취권이라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을로부터 또 누가 갑을 병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자, 지금 건물이 누구한테? 정한테 넘어갔죠? 현재 건물 소유자 현재 스코어 누굽니까? 다시 갑이 미등기 상태에서 을한테 넘겨줬어요.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 현재 소유자죠. 등기가 넘어가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고. 자, 이 미등기 상태에서 다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누구한테? 정한테 또 넘겼다고.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 소유자지. 아직 등기를 안 받아갔다고. 등기 받아갔다는 얘기가 없다고요. 그럼 갑은, 원래 건물 소유자인 갑은 정을 상대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는 소유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갑의 입장에서 볼게요. 정이 나름의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나요? 갑이, 정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점유해서 사용할 권능이 있냐고요? 다시 갑시다. 갑이 을한테 팔았어.
그럼 을은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잔금 다 치렀다고? 등기는 넘어가지 않았지만은 돈 자기는 다 받았잖아요. 그럼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와, 이거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런 양반들 나중에 증을 다 따게 하면은 다들 그 생각하겠지? 내가 의외로 똑똑했구나. 하여튼 간에 알아서 생각하고 다시. 결과만 좋으면 돼. 다시. 현재 소유자 갑입니다. 자, 팔았어. 근데 등기는 아직 안 넘어갔어.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결국은 누가 돼? 갑이 되는 거죠.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을한테 반환, 소유물, 자,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소유자,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을은 나름의 지금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 을은 정당한 권을 가진 사람입니까? 돈 줬잖아. 돈 다 줬다며. 미등기라서 소유권 자체는 취득할 수 없지만 다시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권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나름의 정당한 권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제일 쉬운 게 이런 거잖아. 내가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그럼 임차인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 걔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임차인한테는 점유할 권능이 있으니까. 자, 을한테 점유할 권능이 있나요? 돈 다 줬다니까? 그럼 당연히 나름의 정당한 권한이 있지. 소유권까지는 아니야. 뭐 어떤 권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아직은 권리가 성립 안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권한은 있다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자, 잔금 다 받았어, 소유자가. 등기 오늘 안 넘어갔어. 그래서 전화하는 거야. 미안한데 목적물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럼 매수인 뭐라고 그랬어? 미친 새끼, 이렇게 했지. 아니, 지금 돈 다 줬잖아.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나름의 모르게 어떤 권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임차권, 지상권이 성립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권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나름의 점유할 권능은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정한테 또 팔았대, 을이 미등기 상태에서. 그러면 갑은 정한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정도 뭔가 돈을 줬겠지. 그리고 을이 알아서 할 문제지. 그걸 얼마를 받고 말고의 문제는. 그래서 자, 이게 어려웠는데요. 자, 갑의 입장에서 자, 보니까 을로부터 X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권, 소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할 거예요. 이걸 좀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앞쪽은 무난하게 나왔었고. 다시 갑시다. 자,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의 기본 정의를 아직도 안 외웠어. 소유자는 일단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권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을 것이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미등기 상태 매수인, 이 사람도 대금 지급했으니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이 사람도 또 한 번 더 사들인 이 사람도 다 소위 등기까지는 안 해서 자, 소유권 자체는 취득할 수 없지만은 반환 청구권은 어떻다?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답이 5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다 암기 안 된 거야. 암기 안 된 거야. 이게 버벅거린다는 얘기는 암기가 안 된 거야. 다시 갑시다. 자, 소유자는 정당한 권 없이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해서 불법으로 건물을 축조한 사람, 그 사람의 양수인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하는 걸 뭐라고 한다?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바로
이걸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 불법적인 등기 명인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하는 것도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이거 완전 뼛속에 새겨 두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실명법 문제도 소화할 수 있고 각각 내용을 쫓아갈 수 있어요. 왜? 모든 권리의 출발점은 소유권이고요. 소유권에서부터 그 다음 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 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맥락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한 문제 더 검토해 볼까요? 이런 문제 나와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 29회 때 좀 독특하게 냈던 문제예요. 1번 질문이요.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죠. 해서 이게 오른편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소유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었고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거를 청구한다는 게 뭐야? 철거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야, 철거 비용 줘. 또는 퇴거 비용 줘. 내가 퇴거시켜줄게. 또는 등기 말소 시켜줄 테니까 등기 말소 비용 줘. 이걸 주장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1번이 오른편이 되는 거야. 좀 독특한 개념인데 바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철거와 퇴거와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지 거기에 소유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9회 때 아주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1번 오른편 답이 됐고요.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그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았고요. 이건 민법 103조 얘기입니다. 우리 민법 103조 주로 첩계약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첩계약이라고 하는 개념. 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둘이 첩계약을 해. 그래서 한 사람이 첩계약 해주는 대가로 만약에 물건을 넘겨줘. 집을 한 채 사줘. 그러면 그건 불법 원인 급여라서 이게 무효가 되고요. 무효가 됐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될 뿐더러 이렇게 양쪽 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첩계약을 맺었다. 그럼 일단 바꿔봐야 됩니다. 바꿔봐야 돼. 그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고 어려워요. 3번쯤은요. 소유자,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아까 봤었잖아. 소유자.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불법 점유한 사람 있었죠? 그 사람한테 당연히 어떻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알아야겠다. 특별승계가 뭐라고 써요? 특정승계, 특별승계.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 등이 이전되는 걸 뭐라고 한다? 특정승계, 특별승계. 다시 머릿속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권리 발생 중에 원시 취득이라는 게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좀 특이했던 게 점유 취득시요. 겁나 골 때리는 거였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특이한 개념이었고 대부분이 공유수면의 매립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의 대표가. 건물의 신축이 원시 취득의 대표가. 원시 취득이라 하는 것은 구권리자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 이에 비해서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전적 승계는 구권리자의 권리가 신권리자에게 넘어가는 형태. 한편 설정적 승계, 최근에 답이 한번 됐었죠. 자, 소유권,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구권리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떼내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설정적 승계. 한편 이전적 승계라는 것은 포괄 승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특정 승계.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수많은 권리가 동시에 권리 의무가 넘어가게 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바로 이것을 포괄 승계, 상속과 포괄 유증 등의 대표가. 이에 대응해서 매매나 증여처럼 하나의 원인에서 하나의 권리가 넘어가는 형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걸 특정 승계 또는 특별 승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 내 물건을 누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점유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 줬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 다시 갑시다.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원 없이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 토지에 불법적으로서 누가 점유를 했다고요? 그럼 당연히 그 아이한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 근데 아무 원 없는 자가
이 점유권을 딴 놈한테 넘겨주는 거야. 야, 너가 이제부터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써라. 라고 했을 때 소유자 입장에서는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지 어차피 뭐 특별 승계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신의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우리 법에서는 그런 식이었어요. 정당 권원 없이 점유한 사람 이란 표현을 썼었죠. 여기서는 불법 점유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제거가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결과의 제거를 내용합니다. 더 어렵게 어려워서 방해 제거 청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건물 치워 철거 청구, 꺼져 퇴거 청구 이 얘기죠. 결과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원인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 문제 겁나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아니 기존에 나왔던 문제 패턴과 아주 달라서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예요. 심지어 어려운 문제는 사람마다 달라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그 청구권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다? 이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누가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즉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내가 이 땅을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그럼 나는 더 이상 어떻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누구만이? 소유자만이 어떻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아주 어려웠던 특이했던 문제. 기존 문제가 토지 돌려줘 반환 청구, 건물 치워줘 철거 청구, 너 꺼져줘 이게 퇴거 청구 이렇게 주로 얘기가 되고 뒤에서 이제 실명법 얘기할 때는 등기 말소 청구의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게 될 텐데 하여튼 좀 특이했던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좀 어려운 주제가 될 텐데요.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자, 기억 한번 해볼까요? 자,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 몇 년? 10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몇 년? 10년. 자, 근데 소유권에 안 걸리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바로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내가 이 땅을 뭐 20년 갖고 있든 30년을 갖고 있든 그동안 권리를 행사를 하든 말든 내 소유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도 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는데 어려워요. 2번 질문이요.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이런 거 공부할 때 손해배상 청구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얘기할 때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법에서 손해배상 얘기를 하려면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누가 어찌됐든 사연은 모르겠고 내 땅을 누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을. 이유는 모르겠는데 내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건물에 누가 들어가 있다? 제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또는 이 불법 건물의 소유자로 보이는 사연은 몰라. 어찌됐든 간에 귀책 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방해 폐쇄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식의 취지. 자, 물권적 방해 폐쇄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해서 자, 쟁점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됐던 문제. 지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이 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이걸 틀리게 뽑았다고요. 자, 임차인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가보니까 딴 놈이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네? 그러면 임대인을 대위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임대인한테 돌려주라고. 이게 임대인을 대위한 바로 반환 청구권 행사의 예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답을 4번을 뽑았어요. 하여튼 개떡같이 29에 30편 문제가 그동안 루틴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
어렵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유치권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유치권자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하고 있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게 된다. 자, 출제의 의도 보십시다. 이게 지금 30회 문제에서 포인트. 자, 소위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만이?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직접 반환청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슈였고, 아까 우리 문제 중에서 이 문제 썼나요? 가서 보게 되면은, 자, 이 갑이란 소유자는 나름의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다?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저 문제는 26회 때 문제랑 같이 관련되어 있는 거야. 26회 때는 소유자는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였고, 지금 30회 때 문제에서는 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직접은 반환청권 행사할 수 없고, 대신 뭐는 가능하다? 임대인을 대위해서 임대인한테 반환해달라고 하는 반환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요, 4번 이렇게 보셨어요. 자, 지금 이 정도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인데요. 이건 정말 거의 체화시켜야 돼요. 왜? 바로 실명법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소화가 돼 있으면 실명법의 내용이 겁나 쉬워지게 되는 거고, 이 내용이 소화가 안 돼 있으면 실명법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설명드립니다.